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박우철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발표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문적인 연구자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이제 네이버 AI 세이프티 프레임워크의 방향성인데요. 이제 그 전에 사실 이제 네이버 AI 정책이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AI 세이프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이번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네이버 AI 정책 히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의 좀 중요한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담았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생각한 것은 생성형 AI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고 또 생성형 AI 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았던 것이고요. 또 그와 함께 사용자와 함께 이제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 문서에 담게 된 것입니다. 즉 네이버와 사용자가 함께 어쩌면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철학을 여기에 이제 담게 됐습니다. 이제 네이버 AS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네이버 ASF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험 대응 체계, 즉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험들을 저희가 정의하고 이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베타라고 이제 적은 것처럼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AI 룰칙을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어떤 기술의 변화가 사실 그 앞에 있습니다. 즉 AI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AI 기술이 있고 AI 서비스가 있고 그런 기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는 이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정책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네이버 AI 룰칙 만들었을 때도 사실 저희가 이제 700페타플롭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도입하게 되면서 초대규모 AI 모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윤리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만들게 됐던 것인데 네이버 AS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 이거 AI 성능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니까 혹시나 이거 위험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이런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과 사회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정책을 설계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베타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 기술의 변화와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잠정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베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네이버 ASF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좀 더 이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AI 세이프티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AI 룰칙에는 이제 네이버의 어떤 철학을 담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기업 측면에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즉 어찌 보면 네이버가 어찌 보면 검색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는데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사실 검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조금 더 가치가 있냐고 하면 어찌 보면 다양한 상품, 어찌 보면 다양한 사업자,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찌 보면 있어야만 사실 굉장히 그 의미를 크게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하나의 어떤 상품만 있거나 어떤 하나의 음식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검색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는 이제 이런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업자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다양한 사용자들과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러한 맥락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AI 세이프티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초대규모 AI를 사실 만들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 AI 안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어떠한 질문과 어떤 답변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거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것이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이게 굉장히 사회 기술적인 맥락, 즉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AI 세이프티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성이나 사회 기술적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에서 어떤 위험을 이제 우려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일단은 다양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즉, 첫 번째 위험은 이제 통제력 상실 위험입니다. 통제력 상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하자면 이제 미래의 인간 AI에 대해서 AI 시스템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인데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리니어하게 사실 위험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어떤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제력 상실 위험은 또 별도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위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기업이고 또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자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고민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AI 어떤 기술이 뭐 고도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AI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저희가 고민하고 이제 깊이 있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건 어쩌면 기술이 어떤 고도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조금 위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게 목적과 달리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서비스는 특정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르게 뭐 활용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조치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구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통제력 상실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AI 위험 평가 스케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고, 앞서 말씀드린 악용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AI 위험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서 대응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위험 평가 스케일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의 어떤 고도화에 따른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AI 기술 수준을 나눌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 AI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프론티어 AI, 그리고 세 번째는 퓨처 AI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 통제력 상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할 때는 이제 어떤 AI를 대상으로 하냐면 이제 프론티어 AI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저희는 프론티어 AI 정의를 현재 존재하는 또는 가까운 미래에 개발될 최고 성능의 AI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 프론티어 AI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주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과연 그런 통제력 상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평가 주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찌 보면 다른 어떤 그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그런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좀 증가했을 때도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해둔 이제 AI 위험 평가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악용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한번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이제 매트릭스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목적 영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영역에 활용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즉 저희가 단순히 어떠한 특정 영역이 위험하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영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수한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수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사실이 그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사용자에 사용되는 영역에서는 이런 특수한 영역의 능력이 발현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목적 영역을 나누게 된 그런 기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일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떠한 이제 안전 조치를 해야 될까? 예컨대 어찌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발생했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통해서 사실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화학 물질 개발 같은 영역, 이런 특수한 영역의 사례를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생각해 보면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기반 모델에 이제 AI 세이프티 관련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이제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학교 협업해서 만든 어떤 기술적인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연구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민감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어떤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질문하거나,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나 비윤리적 응답이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이제 외부에 공개했고요. 그리고 코스비라고 하는 어쩌면 한국 내 사회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정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언어 모델이 어떠한 이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 적이 있고, 또 이제 BBQ라고 하는 어쩌면 영미권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편향 관련한 이제 어찌 보면 뭐 언어 모델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면서 사실 이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게 저희가 데이터셋을 구축한 적이 있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에서 서비스되고 어찌 보면 그러기 위해서 그 신뢰성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한국인의 어떤 가치관과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 언어 모델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ASF에 대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앞서 발표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지만 이제 퓨처 AI 센터라고 하는 이제 여러 부서들이 협업하는 실무적인 어떤 그런 단위가 있고 이제 이러한 실무적인 논의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리스크 관리 워킹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 AI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제 이사회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서울대 카이스트와 기술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올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그리고 여러 이제 기업들과 함께 이제 협력했던 측면이 이제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레드팀을 통해서 이제 어쩜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제 그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노력을 설명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대 규모 AI를 이제 저희가 이제 구성해 보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문화적 특수성, 그런 사회적 기술적 맥락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소버린 AI라고 부르는 일종의 그 사회 문화에 잘 맞는 AI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ASF를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기존에 이제 AI 정책 히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히스토리들을 이런 최근의 어떤 관점, 기술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구조를 3단계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어찌 보면 이제 그 이 거버넌스 구조를 더 확대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의 어떤 협업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AI 세이프티의 어떤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